2021년 코로나19 백신들이 속속 나오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경기 회복에 대한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이든 시대에 들어서면서 주식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올 것 같은데요. 과연 2021년 주식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현지 시각 2월 14일 호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뉴사우스 웨일스주에서 코로나19 신규 지역 사회 감염 건수가 29일째 0을 기록하면서 코로나19의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JP모건에서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이 오는 4월쯤이면 진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마르코 콜라노빅 JP모건 애널리스트는 현지 시각 2월 12일 배포된 보고서에서 현재의 추이를 볼 때 40에서 70일 내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일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오는 3월 말이나 4월 말께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진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책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는 2021년 변화될 환경과 그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주식시장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3프로TV의 진행자이자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경제 전문가 김동환 의장, 베테랑 전략가이자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탁월한 인사이트를 지닌 애널리스트 윤지호 센터장인데요. 이 국내 최정상의 전문가 3인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전하는 주옥 같은 조언과 통찰을 책에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2020년에는 WHO의 팬데믹 선언으로 짧은 시간에 증시의 폭락과 폭등을 경험한 다채로운 해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든 해이기도 했는데요. 일명 동학개미 운동과 함께 시작된 주식 열풍은 2021년에도 그 기세를 더하면서 드디어 코스피 3000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2021년은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화될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2021년은 코로나19의 해소와 더불어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바이든이 펼칠 정책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변화를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 코로나19가 없었더라면 경기 사이클이 오히려 지루하게 흘러내렸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각국 성장률은 2018년부터 살짝 둔화됐고 일자리는 완전 고용 상태였으며 부채는 꽉 차 있었습니다. 돌파구가 필요했는데 마침 바이러스가 지구를 공격했죠. 세계대전이 일어난 겁니다. 덕분에 재정과 부채와 유동성은 크게 늘었고 제로금리는 자산시장을 과열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주식시장의 유동성 장세로 나타났는데요. 작년부터 저는 2020년이 유동성 장세였다면 2021년에는 실적 장세가 펼쳐질 것이라 이야기해 왔습니다. 책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세계 경제는 여전히 인위적인 정책에 의존하고 있고 기술 혁신은 소수기업에 편중돼 경기 사각지대는 더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K자 경기 회복입니다. 국가 간 또는 기업 간 격차, 실물과 금융의 격차, 공급 과잉 산업과 부족 산업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재정과 통화정책의 격차도 국가별로 더 커질 듯 하고요. 가령 일부 국가는 재정 곡간이 바닥나고 환율 방어를 위해 선진국보다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아르헨티나나 터키처럼 말이죠. 반면 어떤 국가는 유동성을 더 공급하고 마이너스 금리로 더 깊이 들어가겠죠. 미국이나 유럽, 일본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K자 경기는 앞으로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코로나19 백신을 보자면 주요 선진국에서 먼저 개발됐을 뿐 아니라 싹쓸이를 한 상태입니다. 백신으로 인해 먼저 이 혼란을 벗어난다면 결국 자본과 기술을 누가 더 많이 쥐고 있느냐, 데이터를 누가 지배하느냐, 기술의 응용과 융합을 누가 더 잘 하느냐가 이러한 K자 경기 회복의 상단과 하단의 궤적의 주인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겁니다. 따라서 모든 분야가 다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차별적인 성장이 나타날 텐데요. 이 차별적인 성장에는 미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이고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지 주목해야 하는데요.
그럼 과연 바이든 시대에는 어떤 변화들이 생길까요? 우선 대내적으로 재정 확대와 증세 정책입니다. 벌써부터 대규모 부양책을 들고 나오면서 이들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35%에서 21%로 내린 법인세를 28%로 끌어올릴 계획이고, 개인소득세 최고율 인상과 자산거래 증세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금을 늘려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환경에 대한 정책이 상당히 강력하죠.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우선 파리기후 협약부터 다시 복귀할 정도로 환경 정책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4년간 무려 2조 달러를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영국과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실제로 탄소 국경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하며 생산된 제품에 일종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죠. 또 15억 인구의 중국이 206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국가적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미국, 중국, 유럽이 일제히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나서는 겁니다. 새로운 생태계가 크게 생겨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선점하고 있거나 진출할 준비를 마친 기업들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게 될 겁니다. 그들 산업을 키우려는 각국의 전략은 비단 좋은 환경만을 위한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길이 가장 큰 고민거리인 고용을 회복하고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유력한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은 테슬라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기차 관련주들이 핫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환경 정책대로 친환경차를 점점 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 발표했는데요. 그런 점에서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의 수혜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대외적으로 중국 때리기는 지속될 겁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때와는 다른 방향성을 가질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중심으로 관세를 때리면서 고립주의로 갔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민주주의 국가 연합과 미국의 리더십 부활을 원하는데요.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중국을 때렸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연합해서 중국을 때리는 전략을 펼친다는 겁니다. 중국으로서는 트럼프 시대보다 더 난처할 수 있는데요. 특히 중국은 기술혁명을 통해 패권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부터 이어지는 기술 패권 전쟁이 더 가속화된다면 한국에는 유리한 상황이 될 겁니다.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다시 정리하면서 증시 영향을 살펴보자면 결국 미국 새 행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증세와 재정지출 확대, 환경투자, 월스트리트 규제, 그리고 다자간 무역 원칙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코로나19와 바이든 시대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입니다. 코로나19가 점점 사그라든다면 과연 언택트 수혜주들의 흐름이 바뀔까요? 아마 코로나19가 사그라든다고 해도 언택트 수혜주들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4차 산업혁명은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고 코로나19는 그것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했던 거니까요. 코로나19가 다소 줄어든다고 당장 다른 국가에서 어서오세요 하고 여행자들에게 문을 열어주긴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마스크도 당장 벗지 못할 거고요. 항공, 여행, 크루즈, 면세 같은 대표적인 피해 업종의 주가는 백신의 기대감으로 오를 수 있겠지만 의미 있는 실적의 회복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에서 중국을 계속 압박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무역전쟁에서 기술 패권 전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멈춰버렸죠.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계속 다투는 상황이 우리에게 나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시대가 오면서 데이터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문자로 소통했다면 이제는 사진과 동영상을 더 많이 보내고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같은 영상 콘텐츠를 더 즐깁니다. 이런 모든 콘텐츠는 데이터 트래픽으로 이어지고 이런 데이터 트래픽은 반도체 수요 요인이 됩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도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가져가느냐, 얼마나 많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느냐에 달려있기도 합니다. 2020년 미국 증시를 끌어올린 건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이들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혁신해왔고 그 혁신의 결과로 막대한 투자와 이익이 창출되었죠.
여기에는 반도체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그를 따라가지 못하니 증설을 해야 하고 이는 실적 증가로 이어질 겁니다. 2020년과 2021년의 차이는 백신이 개발되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백신으로 인한 집단 면역에 가까워지기 이전에 주가는 앞서 반영해 갈 겁니다. 어쩌면 2020년 12월에서 2021년 1분기 정도가 이러한 백신 개발 기대의 정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히려 일상으로의 전진이 가져올 기대값 변화의 중심은 실적과 금리입니다. 기업 실적의 기대값은 주가에 이미 충분히 반영했고 또 연초 기대값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1분기 이후에는 실적에 문제가 생기는 기업들의 주가 상승은 힘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물 경기가 좋아져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 오게 되면 이 또한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책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하고 주식시장을 바라보자면 2021년에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주도주가 꾸준한 수익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오늘은 책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도 오랜만에 기본적인 투자 전략부터 저자들의 재밌는 경험담과 이야기들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어 내려갔습니다. 책 안에는 제가 미처 이야기하지 못한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시간 내어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네오의 지식창고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